오늘부터 글로벌 재테크의 꽃 해외 주식을 시작합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나오면서 구글 못 쓴다, 네. 네, OS 못 쓴다, 큰일 나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력 제품들이 각자의 플랫폼을 과점하고 있어서요. 승자 독식 시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먼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신 신한금융투자 남기도 대리님. 네. 저만 다르다고 하니까 좀 부담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신감 가지시고. 네. 이 기업은 뭐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님 핸드폰 아까 아이폰 쓰시던데 맞죠? 진짜 최근까지 아이폰을 썼었어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삼성으로 맡았습니다. 네. 이미 얘기하는 내용과 달라요. 너무하셨다. 아, 애플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미국 대표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아이폰 시리즈의 매출 부진 우려가 존재해서 최근까지 우려가 됐던 건 사실인데요. 이것은 뭐 주가에 선 반영되어서 향후 제한적 리스크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 아이폰 매출이 가격 인하 효과로 점점 수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는 뭐 역시 계속해서 호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4.6% 성장한 11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뉴 애플 TV 어플을 시작해서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카드가 출시되면서 일부 추가적 비용이 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뭐 매출 성장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다. 아이폰 매출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약간 더 안 좋다고 마이너스 22%까지 빠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세율이 많이 인하됐어요. 네. 그래서 팀쿡이었나요? CEO가? 네. 네, 그렇죠. 이 나서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공개 네. 공식적인 매체에서. 네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불매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하와이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공격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애플에 대해서 뭐 나쁘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애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 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을 얘기할 때 성장 동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X의 판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혁신 부분이 삼성을 오히려 못 쫓아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그럼 굉장히 비싸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워낙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뭐 연간 단위로 적게는 2% 이상, 많게는 3%도 나오는 주식이라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다 아는 워런 버핏 아저씨께서 많이 들고 계시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캐시카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정도. 그러니까 배당주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워런 버핏이 이 종목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정근 대리님은 어떻게 애플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는 남기도 대리님이 얘기한 대로 이 애플의 성장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최근 애플의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가격은 들어가기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기도 대리님의 단독 추천 종목이었던 애플에 대한 두 분의 생각까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추천하신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아마존은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어요. 워낙 너무 밸류에이션 비싸서 그때만 하더라도 P 멀티플이 100배,
PBR이 10배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걱정스러웠다라고 했지만 제가 거의 한 2년 전부터는 정말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원래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건 도서 관련된 책 관련된 부분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의류, 보석, 자동차 용품 모든 부분을 다 판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내놓고 있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만큼은 뭐 빵이든 망이든 어떻게 붙든 간에 아마존은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존의 비즈니스 영역 중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은 유동호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분야입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는 2위에서 5위의 점유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런 기사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중장기 최고의 유망주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알리바바와 아마존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미국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관련된 기업이고 또 알리바바는 중국의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아직까지도 미국은 이 무점포 매출 비중 자체가 전체의 소매 판매 비중에 대비해서 이제 겨우 한 11%대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이제 겨우 5%. 네, 지금 알리바바를 중국 시장으로 놓고 계산해 보면은 뭐 거의 지금 15% 넘어갔고요. 그래서 성장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이 훨씬 더 알리바바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저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이 모든 걸 다 하게 돼서 이제 너무 커진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특히 심지어는 이제는 뭐 의료 산업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고 아마존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게 도대체 얼마의 규모가 될지 꼭 이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으신데 부정적인 평가는 혹시 없나요? 해야 돼요? 네? 없습니다. 아니면 베조스가 이혼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이게 항상 좋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그래도 부정적인 것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딱 하나겠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 성장이 확 들어가 버리면 안 비싸 보인다. 이렇게 되니까. 네, 전혀 비싸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에 대해서 오늘 저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두 분이 종목이 겹치신다고요? 아 그래요? 네. 먼저 대리님 설명해 주세요. 혹시 그 기자님은 작년 비트코인 광풍을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그 당시에 용산전자 상가에서 비트코인을 최고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픽카드 사직에서 그래픽카드 값이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그래픽카드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것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엔비디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카드는 단순히 게임용, 비트코인, 채굴 등 단순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지만 앞으로 이 그래픽카드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차에 더 많이 사용될 것이거든요. 기존엔 테슬라 등 타 자동차 회사의 자율주행차 연구에 그래픽카드인 GPU를 제공해 주었지만 최근엔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여 자율주행차 부분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넘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잠재력은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픽카드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네, 유동원 팀장님도 추천 종목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은 사실은 그래픽뿐만이 아니라 결국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여기도 자율주행이군요. 그렇죠.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이 필요한
메모리 수나 이 반도체의 이 수가 기하급수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엔비디아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시기 도대체 언제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상승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속도로 봤을 때 제 판단에는 아마 5년 뒤면은 전 세계 한 20% 정도 자율주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폭발적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종목도 지금은 들여다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인수 관련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이제 이게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되는 게 결국은 클라우드도 연결이 되지만 데이터 센터가 연결이 되죠. 네. 그냥 빠르게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M&A로 멜라녹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면서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좀 호응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뭐 예. 네. 하나씩 추천하는. 네, 네네네. 호응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절대 겹칠 일 없는 원픽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누구부터 하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 손 방금- 번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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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은 Applied Materials.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요즘에 반도체 가격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거 추천하시나요? 하고 네.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자그마치 133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흔히 말하는 이제 을인데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니까 이제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들인데 거의 뭐 이제 나밖에 못하니 그러니까. 예, 줄을 선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앞으로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성장성에 있어서 이 반도체 산업 중에서 뭐 비메모리 쪽의 성장 속도를 포함했었을 때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 쪽이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쪽에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다행인 거고,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과도 다 연결이 되면서 중간에 있는 이 장비 업체, 즉 지금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를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1등이죠. 1등.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또 뭐 물론 비메모리 쪽 부분이 삼성전자가 이제 그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집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단독 종목 2개를 가지고 오신 남기도 대리님 네. 해주실까요? 네, 저는 좀 길고 두 개라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알렉시온과 어도비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렉시온이요? 네, 알렉시온입니다. 네. 발음이 이상했나요? 아니요.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그런가요? 그랬습니다. 네. 어도비는 뭐 아시다시피 포토샵이나 뭐 PDF로 다들 친숙하실 텐데요.
알렉시오는 뭐 다시 한번 물어보셨듯이 네. 뭐 잠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설명드리면 네네. 희귀 난치성 치료에 전문화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4개의 희귀 의약품을 출시했고요. 제약회사다 보니 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게 제가 투자 포인트 2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면요. 네. 첫째는 2018년 12월 FDA 최종 허가를 획득한 C5 단백질 보채 저해제 신약 울토리미스입니다. 울토미리스. 예, 울토미리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약 몇 번을 이름이 연습을 했는데 안 되네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네. 만들지. 네. 울토미리스는 기존 동사의 제품인 솔리리스를 향후 70% 이상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추가 적응증 승인 및 피하 주사 제형 개발을 통해서 신규 환자 유입도 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울토미리스 매출액은 2019년 1.7억 달러에서 2023년 24.9억 달러까지 증가할 연평균 95%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95%. 네, 95%. 오, 굉장히 성장성이 큰 것 같은데요. 네. 네. 두 번째로 또 정리하신 게 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로 제약회사 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동사는 2018년 말 기준 16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요. 다양한 R&D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 성장 모멘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로 M&A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확보된 파이프라인들은 6개 중 4개가 임상 3상 진행 중이면서 기존에 보유한 의약품들의 타겟 시장 대비 M&A를 통해 확보된 파이프라인들은 시장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향후 출시 이후 매출 증가 효과는 기존 의약품들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약회사라고 하면 약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정리를 2가지로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도비? 네,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만큼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사를 추천한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자면 아까 먼저 앞서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동사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부분의 고성장세를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자면요. 마케팅, 분석, 광고, 커머스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도비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알았거든요. 동사는 2012년 사업을 기존 라이센싱 모델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회원제 형태로 전환했고요. 2015년부터 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해 2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함께 2018년 인수한 마젠토와 마케토 인수 완료를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강화되었고요. 이 인수로 시장 선두지 강화와 함께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천하시는 종목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랑 얽히지 않는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길 더 힘듭니다. 근데 박정근 대리님이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실 종목도 역시 인공지능 기반의 클라우드 회사라고요. 네, 인공지능 기반의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트윌이라는 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 들어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많이 생소한 종목인데 네. 이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의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기반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를 여러 분야에서 인력을 대체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 국내에서 챗봇이나 음성 지원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인력을 획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2018년 2월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상승 중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종목은 2018년 미국 러셀 3000 종목 중 전체 9등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1등을 기록할 정도로 그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트윌리오 저는 좀 생소하다고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산업 자체 이 챗봇, 음성 지원 서비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만 이 회사
트윌리오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네요. 네,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종목이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더 뭐 매력이 있을 네, 수도 네, 있죠. 그렇죠. 당연히 남들이 모르는 것도 그렇죠. 해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기도 대리님은요? 단지 뭐 일화가 있는데요. 네, 트윌리오가 상장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저희 팀에서 그 동료가 투자를 했는데 오. 100% 수익을 와. 얻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얻어먹었던 기억이 겨우 커피. 생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별로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이 무려 9개가 됩니다. 고심에서 뽑아주신 만큼 다들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딱 하나의 주식만 추천 종목으로 꼽으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지금 테마가 4차 산업혁명이라서 네. 예, 다 가져가셔야죠. 예,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보통 ETF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아. 다 가져가는. 이렇게 묶음 네, 뭐, 말고. 네. 꼭 굳이 한 종목만 사야 된다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참 답이 내기 어렵지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라고 엔비디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네.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현재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팀장님과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바꿀게요. 안전빵을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럼 아마존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네. 갑자기 바꾸시면 어떡해요? 왜냐면 뭐 둘 다 매력이 있는데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아마존도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성장할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럼 저는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좋네요. 네. 경쟁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마무리를 훈훈하게?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ETF를 사시면 됐네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함께한 소감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금 다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 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뛰어넘어서 다들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해야 되고 좋은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해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걸맞게 또 4차 산업혁명의 초점에 걸맞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한 회사, 한 종목 뭐 이렇게 들어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과 여러 회사의 견해를 모아서 들어보니까 조금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박정근 대리님. 저도 이제 시작할 때 기대했던 대로 이두 분의 전문가와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준비된 멘트를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참신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가지고 해주시게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방송을 해봤는데요. 뭐 저희 회사 견해뿐만 아니라 타사의 견해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동케어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말처럼 정말 유독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을 시작할 때는 미국 주식이 기본이다 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유동케어와 함께 재테크 지식 쑥쑥 늘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주식 2탄 일본 편으로 찾아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장이셔서 임무가 막중하셔서 그런지 소개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군요. 짧게 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멘트만 이렇게 딱 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네.